예, 안녕하십니까. 가영곤 선생입니다. 선생님, 어제는 저희가 이제 논술 전형을 어떤 학생들이 하면 또 좋을지, 그리고 주요 대학들 중에서 이제 변화가 있는 학교들을 저희가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을 조금 찾아서 그 학교들을 좀 선택하고 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논술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학 논술하고 이제 과학 논술을 치르는 학교들이 실제로 출제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투 과목이 좀 출제 포함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그게 과학 가장 큰 논술에서는 차이가.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고요. 예, 예. 이제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학교별 경향이라든가 예, 예. 유형들이 약간 예. 좀 변하는 추세들이 예. 좀 있는 것 뭐 같습니다. 특정 학교들은 예. 매년 보면 확통해서 항상 출제가 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죠. 1번은 뭐 예. 확통을 낸다 이런 예, 예. 식으로 좀 정해놓고 있는 경우들도 있죠. 또 확통은 거의 출제가 안 되는 이런 학교들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어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들이 그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면은 오랜 기간의 기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학교가 어떤 범위에서 주로 출제하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수업을 듣게 되면 네. 이제 온라인으로 듣든가 아니면 학원에 가서 듣든가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기출 문제들을 막 네. 섞어버리는 예.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최근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기출 문제 그 부분들을 이제 스스로 좀 찾아서 보든가 예. 아니면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최근 것들을 좀 보면서 또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한 2, 3년 정도 모의 논술이나 기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좀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2, 3년 정도 예. 최근 교양들을 보는 게 좋고요. 또 스스로 찾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 문제가 난이도가 너무 어려웠었다라든가 뭐 연대 작년처럼 좀 문제 오류가 있었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 예.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난이도가 다른 것 같이 또 경향이나 이런 것도 조금 차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학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 같은 이렇게 학생들은 이런 경향의 대학을 선택해서 논술을 치르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예, 어제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 연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과학에 특별히 좀 실력 있는 학생들을 논술 전형으로 뽑으려고 하는 의지가 좀 확고하기 때문에 국어라든가 영어에 약점은 있지만은 수학과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 이제 응시를 하는 게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과학을 2를 선택했다라든가 적어도 내신에서는 2 과목을 공부한 그런 경험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나 이런 학교는 그래도 2에서 출제가 좀 적다 이런 말씀도 과목마다 조금 있으시기도 하더라고요. 건대, 성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예. 2 출제 비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예. 거의 원 원에서 위주로 그냥 출제가 출제한다고. 되는데 예. 2에 나오는 공식 하나라든가 개념 하나 정도가 살짝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버리게 되면 그 공식이 뭔지 모르게 예. 되면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예. 약간의 기본 소양은 예. 물론 이제 또 중대 같은 경우는 2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화학이라든가 이 물리, 생물도 원 아니면 아예 2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중대까지 생각한다면 2의 기본 소양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 정도 소양이 있다 그러면 뭐 성대라든가 건대, 경희대에서 2 내용이 좀 나오더라도 문제를 이해하고 풀이를 시도하는 데는 답은 구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문제를 이해하고 풀이를 시도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거고요. 중대를 넣어서 준비를 하는지 중대를 빼고 준비하는지 2의 약점이 좀 있다면 이 건대, 성대 여기를 축으로 예. 준비를 하는 게 좋고요. 예. 2를 조금 한다고 하면은 연대나 중대. 그렇죠. 연대를 좀 기본으로 이렇게. 넣고 좀 준비를 하는 게 다른 학교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뭐 연대는 지구과학까지도 이제 논술 과목에 포함이 되어져 있긴 한데 대부분 학교들은 이제 물화생 중에서 과학 과목 선택을 하잖아요, 선생님. 실제로 어떤 과학 과목을 선택해서 보느냐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게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되는지 좀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이 대학별 이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얘기를 제가
드리기는 대학들도 공식적으로 예,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예.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예. 아주 일반론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게 된다 그러면 예. 이 수학하고 과학을 같이 치르는 경우에 있어서 이 물리나 화학이 좀 유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리나 화학은 내가 문제를 잘 풀게 된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답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답안 서술에 쓸 수 있는 시간들도 많아지고 또 수리 상대적으로 점수 비중이 높은 이 수리 논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물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되는 거죠. 내가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을 쓰게 된다 그러면 좀 많이 써야 되는 분량과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고요. 중대 같은 경우는 답집칸이 아주 좁기 때문에 생물은 풍부한 답안을 쓰기 좀 힘들어지는 문제 유형에 따라서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물리나 화학이 좀 유리해지는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고는 있지만은 물화생 선택하는 비율이 한 2대 3대 5 이 정도 되죠. 물리가 이 정도까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논술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학교들 몇 학교 이제 관계자분들하고 말씀을 듣고 실제 논술 이제 채점은 이제 그 평가 시스템을 이제 관리하시는 이런 분들하고 좀 말씀 나눠보면은 그 서로 다른 이제 과학 과목들에 대해서 표준 점수화해서 이렇게 수능에서 이제 물화생지 원투를 달리하는 학생들을 비교하는 것 같이 표준 점수화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물화생에서 그 고득점자부터 그 점수를 이제 0점 받는 학생들까지 그려지는 분포도를 예상해 보면 확실히 물화가 고득점자가 표준 점수를 상당히 높게 받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점수를 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예. 있고요. 이제 생물 같은 경우는 예. 망치질 않는 거죠 학생들이 예. 어느 정도는 쓰기 예. 때문에. 근데 물리나 뭐 화학은 역시 뭐 의대나 치대 쓰는 아이들이 뭐 대부분 다 고득점자일 테니까 또는 화생공 이런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애초에 생명과학에 강점이 있으니까 이 고득점자가 아주 많이 몰려 있나 봐요. 실제로 보면은. 예, 그렇죠. 예. 예. 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나 화학 선택한 친구들이 합격자 중에서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의대를 쓰고 떨어지는 예. 수많은 생물 선택자들이 예. 표준 점수 상에서는 앞부분을 차지하고 예. 떨어지기 때문에 예. 이제 이공계열에 있어서도 생물 선택자들이 좀 불리한 것처럼 요소들이 그렇게 보이는 예, 거죠. 나타날 수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이런 부분 외에도 물화생 선택은 어떤 것으로 선택하면 좀 좋을까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과탐 같은 경우 내가 수능에서 투 과목을 선택했다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내가 수능 투 선택을 가져가는 게 좋고요. 예. 또 적어도 내신에서 투 과목을 공부를 좀 한 물리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되게 열심히 하는 게 좋고요. 화학은 주요 출제 범위가 1학기에 좀 걸쳐 있기 때문에 화학의 좀 주요 개념들을 쭉 전체적으로 반응 속도나 이런 부분들까지 공부를 해놓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과목별로 차이는 있지만은 이 내신 2를 좀 가지고 가는 게 좀 좋고요. 2에 완전히 약점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2 출제 비중이 낮은 학교들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6장의 카드를 허비하지 않는 그런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투각을 안 한 학생들은 그러면 혹시 응시하기가 어렵다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냉정하게 말을 하게 되면 내가 투를 뭐 물리든 화학이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예. 연대 최저가 없다고 해서 응시를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중대 같은 있을 것 경우에는요. 같고요. 중대 같은 경우 운이 좀 따르는 예. 중대는 원 위주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예. 예. 투 위주로 출제가 되는 예. 문제가 약간 극단적입니다. 막 예. 섞여 있다기보다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인터넷 강의를 듣든지 뭐 학원에서 수업을 받든지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 지도를 받든지 논술에 사용되어지는 빈출 개념은 어차피 선생님들께서 또는 강의를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논술에서 100점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이게 준비를 예. 하게 된다 그러면 경희대, 예. 중대 이렇게 준비들이 좀 가능한 예. 거라고 보고요. 예. 또 그렇게 같이 준비를 하면 성대, 건대 같은 경우 이 원 위주로 출제를 하면서 투 내용이 조금 들어갈 때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 과학 과목마다 논술에 좀 꼭 알아둬야 될 주요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얘기하자면 아주 길어질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이제 물리에서는 역학의 좀 투 과목 역학의 좀 주요 개념들 그 중에서도 원의 연장선 속에 있는 이 내용들을 잘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이제 원에서는 직선상에서만 다루어지는 운동을 평면으로 확장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반드시 연습해둘 필요들이 좀 있고요. 물투의 이제 2단원에서는 이 주요 공식들, 물투와는 좀 다른 식으로 출제들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요 공식들을 알고 그것이 다루어지는 이 기본적인 패턴들만 연습을 해두게 된다면 이제 응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보이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간섭을 좀 많이 조화를 하는 3단원에서 연대를 응시한다면 2학기 내신에 포함이 되겠지만은 또 물투를 안 했다 하더라도 간섭 정도는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 뭐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화학에서는 이 반응 속도와 관련된 평형 이동과 관련된 반응의 자발성과 관련된 이 투단원의 주요 개념들이 기본적으로 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화투 수능 문제들처럼 단시간 내에 빨리 판단해서 골라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숙달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또 기출 문제 속에서의 어떤 훈련들을 해둘 필요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생물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제 뭐 생화학이나 뭐 이런 영역들까지 많이 나왔지만은 최신 이슈 이런 게 또 등장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관련된 부분들을 출제하려고 시도는 하지만 교과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세포에 대한 이해라든가 물질 대사 뭐 광합성이라든가 호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런 부분들에 기초하는 문제로 귀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또 이제 단백질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좀 대사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단백질이 이제 뭐 효소와 기질처럼 이렇게 상보적 결합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과 그 수용체 사이에서 또 일어나고 동일한 일들이 우리 몸 속에서 단백질의 복잡한 삼천 입체 구조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 하나의 맥만 딱 짚어 놓게 된다 그러면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화학 논술을 공부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또 산화환원 쪽에서도 좀 어려움을 좀 겪기도 하고 출제도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화학에서도 이제 서술도 중요하지만은 예. 채점을 해서 예. 학생들을 좀 이렇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예. 답이 있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화학에서의 어떤 양적 관계, 예. 원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네, 산화환원과 관련된 예.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답은 구하겠는데 예. 어떻게 써야 될지 결국엔 늘 서술이 그렇죠. 문제군요. 산화환원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서술을 해야 되는 예. 예를 들어서 반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반응식은 기본적으로 쓰고 시작한다. 예. 반응식을 쓰라고 하는 말이 없어도 반응식을 쓰는 게 부분 점수가 예. 부여돼 있는 요소일 것이다. 이런 예.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고 산화환원에 대한 서술 방식들을 연습해 둔다든가 예. 이런 부분들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최근까지 그 여러 대학들이 그 모의 논술들이 좀 많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의 논술 뭐 성적표를 꼭 받고 봤더니 뭐 상당히 결과가 좋아서 고무된 학생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모의 논술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이제 참고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모의 논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대학에서는 또 이제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학교가 시행해야 되는 하나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런 의미도 좀 분명히 좀 있는 거고요.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대학별로 정해진 유형들이 있습니다. 예. 이 학교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답안지도 이 아예 정해져 학교는 있잖아요. 어떤 유형들이 나오고 그 유형에 대한 연습들을 해보고 학교의 평가를 받아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이 모의 논술의 난이도 그리고 이제 모의 논술의 유형이 실제 논술과 일치하지 않은 사례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모의로 생각하고 한번 응시해 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모의 논술 자체보다는 대학들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 가이드라든가 해설 이런 부분들, 또 거기 합격 사례,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써주고 있는 뭐 중앙대, 경희대, 뭐 성대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다른 학교들도 그 부분들을 크게 다르지 않은 요소들이 예.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정리해드리면 연대, 경희대, 그다음에 건대 요 라인을 좀 비슷한 라인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대, 성대. 성대 예. 요 라인을 좀 더 간략하게 써야 하는 예. 그런 라인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과학논술 답안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논술 공부를 할 때 이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참고해서 그곳에 나타나 있는 채점 기준안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은요, 선생님. 그렇죠. 이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도 있고 네. 거기는 좀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와 있지만은 논술 논술 가이드북이 가이드북에 예, 훨씬 있군요. 자세한 설명들이 예. 나와 있고 예. 모의 문제와 이제 기출 네. 문제들을 보통 모아놓고 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난이도나 유형이 실제는 조금 다르게 출제될 수 있다라면은 채점 기준안이 무엇인지는 상당히 또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대학별로 유형에 따라 가지고 부분 점수가 이 문제에 어떻게 부여가 돼 있는지 부분 점수가 부여돼 있는 내용들은 대체로 문제에 반영을 좀 해놓으려고 대학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파악하는 훈련. 뭐 예를 들어서 A와 B에 관한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라고 돼 있을 때 주어져 있구나가 아니라 그걸 설명해야 되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구하시오, 설명하시오. 직접적인 요구인 거죠. 예. 여기에만 점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까지도 논제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점수하고 연결되는 요소다. 이 부분들을 학교별로 약간씩의 차이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쓰는 연습을 해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시험을 치르러 가기 전에도 꼭 한번 봐야겠네요. 채점 기준안을. 그렇죠. 시험 치러 예. 가기 전에도 이제 한번 써보고 예. 써보는 거는 꼭 한 해가 아니더라도 수학, 과학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몇 년도 수학, 몇 년도 과학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정해진 시간 안에 한번 써보고 가는 것. 내가 그 문제를 좀 풀어본 적이 있어도 그러면 시간을 조금 줄여가지고 한번 시간 배분까지 고려하고 전체 답안을 한번 써보고 가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논술 답안은 OX로 잘했다 못했다 맞았다 틀렸다로 채점되는 게 아니고 부분 네. 점수가 부여되어 있는 요소들 하나하나가 다 채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겨 스케이팅처럼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점프하고 돌고 무슨 동작하고 동작했든 하나하나가 내가 전부 다 잘했는지 여기서는 가산점을 받았는지 여기서는 감점이 됐는지 그걸 합산을 좀 해가지고 내 답안이 몇 점짜리 답안일까 이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두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 지도하셨던 학생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기억에 나는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 사례 또는 불합했던 이런 사례를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합격했던 사례보다는 불합격했던 사례가 훨씬 더 많죠. 결과적으로. 네.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수학 또는 과학을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답만 맞추면 된다. 난 잘 풀 수 있다. 실제로는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열심히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는 학생.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떨어지는 학생들이 좀 안타까운 불합격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합격 사례들 중에서는 이제 내신도 좀 낮고 학생부 전형으로 갈 데가 없는 거죠. 또 이제 모의고사도 되게 잘 치지는 않아요. 예. 심지어는 수학, 과학도 그다지 잘 치지는 않는. 하지만은 수학 또는 과학,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수학도 대체적으로 같이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의 성취도라든가 자신감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논술에서 좀 이렇게 자신감을 알고 보면 이 친구가 이제 글도 좀 쓰고 읽기 능력도 있고 그랬던 거죠. 지금의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제도에는 적응을 잘 못했을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준비가 잘 돼 있는 이런 친구들이 논술에서 좀 자신감을 얻고 자기가 좀 응시했던 학교들 다 붙어 나갔을 때 그럴 때 좀 보람이 많이 있고요. 작년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최저의 마법일 수도 있는데 이 학생이 이제 국어가 좀 약한 그러니까 정시로는 좀 힘든 거죠. 계속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역시나 작년에 역시 국어 이제 처참한 점수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술을 좀 일찍부터 많이 준비를 한
어머님의 의지도 있고 학생의 의지도 난 논술이 왠지 가야 될 전형인 것 같아. 그 속에서 쓰는 연습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이제 물리에 대한 자신감이 투 과목 선택을 2학년 때 해버려가지고 학교의 선택이 3학년 돼서는 투를 다 까먹어버린 상태에서 또 뭐 2학년 때도 아직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논술을 좀 힘들게 준비를 좀 했는데 연대도 쓰고 성대도 쓰고 그렇게 이제 논술 전형은 주요 대학들을 썼는데 작년에 이제 성대가 발표가 하루 먼저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과 합격을 했다고 장학금 받는 것으로 오. 이렇게 별로 안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썼기 때문에 또 성대 같은 경우는 이 제시문에 따르면 이렇게 좀 제시문 내용을 인용할 때 꼼꼼하게 좀 밝혀주고 또 성대 문제를 보면 괄호 안에 가정이나 조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능이라면 아 그렇네 하고 넘어가면 되는 내용인데 이제 성대 논술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답안에 써내는 것이 논리적인 답안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연습했던 것들을 잘 썼는데 장학금 받는 것으로 붙었다고 아주 좋아했고요. 근데 다음 날이 이제 연대 발표인데 아 연대는 자신감이 없었는데 예. 성대로도 만족해요 그러고 있었는데 연대 합격이 같이 이루어져가지고 네. 어머니하고 학생하고 너무나 기뻐했던 그런 사례들이 작년 경우에는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논술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면 논술 전형이 되게 단순한 합격의 비결이 있죠. 문제를 잘 파악한다. 구하시오,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는 거 말고도 이 점수가 될 만한 요소들을 잘 파악해서 두 번째는 답을 맞춰야 되겠죠. 근데 답을 맞출 때 난이도가 되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각 과목별로 투의 주요한 개념이라든가 수능처럼 문제 풀이까지 숙달될 필요는 없으니까 문제를 이해하고 물리 같은 경우 공식 정도 기억해 놓는 그런 대비들을 좀 해 놓는 것.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쓰는 연습을 계속 해보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면 그 학교의 자료들을 논술 가이드북이나 이런 부분들 다운을 받아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보게 된다 그러면 뜻밖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요. 논술은 보험으로 생각을 하죠 보통은. 근데 보험을 그냥 이렇게 들어만 놓고 있는 거죠 원래 보험은. 하지만 논술은 가입을 하고 내가 대비를 해야 되는 그 보험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다른 보험은 내가 그 보험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안 되죠. 사고를 낸다든가 병에 걸린다든가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지만은 논술은 가입을 해놓고 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논술이다.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보험금 내는 거를 공부하는 것으로 삼으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예.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더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강용범 선생님 어제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그 초중 여름 프로젝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